먼저 바쁜 학사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대사 포럼에 초청하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김유태 학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해양 쓰레기가 이슈가 특히 해양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준하는 이슈가 됐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해양 쓰레기가 육상기인과 해상기인을 보고 놓을 때 하천에 수입되는 경우, 해변 투기, 그다음에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 기간에 밀려오는 재해 쓰레기, 그다음에 어선업이나 양식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항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14.5만 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간 발생하는 14.5만 톤 중에서도요, 초목류, 나무 동물 같은 한 6.1만 톤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목류는 자연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크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목류를 제외한 연간 발생량을 보면 8.4만 톤 중에서 약 80%, 즉 6.7만 톤 정도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박 운항의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선박 추진기 쪽에 부유하고 있는 그물이나 로프가 당겨가지고 운항의 장애를 주는데요. 전체 사고 통계 건수 중에서 한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통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큰 피해가 이제 수산 자원 손실입니다. 전체 어획량의 한 10% 정도가 이 유령어업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유령어업은 버려진 어부가 이게 해저나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 고기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해양생물들이 갇혀서 죽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체 어획량이 한 10% 정도라고 하고요. 다른 해양생태계 피해는 그림에 우측에 있지만은 거북이들이 요즘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플라스틱을 회초리로 착하게 해가지고 묻는다든가, 또 이 해안가에 고래가 밀려와서 부검을 해보니까 뱃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얼마 정도 수거하느냐를 짚어보면요, 종류별로 해양 쓰레기, 심적 쓰레기, 물에 떠있는 부유 쓰레기가 있는데, 16년부터 5개년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16년부터 한 7만 톤에서 20년에는 한 13.9만 톤 정도가 이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의 종류 및 수거 주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공간적 개념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해양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떠있는 우유 쓰레기, 가라앉아 있는 진적 쓰레기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이제 해안선부터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인데요. 바닷가는 검정상어는 해안선부터 저 지적공고까지, 지적공고에 등록된 지역까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해양 쓰레기를 보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거 관리 주체는 시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 쓰레기나 진적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으로 두고 있는데요. 해역관리청은 이제 공간적으로 영해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수거 관리 책임이 있고, 항만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5월달에 저희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했는데요. 핵심적인 추진 목표는 22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현존량을 30%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는
50%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법으로서 해양 폐기물 관리법을 19년 11월 3일 제정하여 20년 11월 4일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 해양 폐기물 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매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하천 관리청에 폐기물 해양류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는 게 이 스티로폼 부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시작해서 전 주기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양식장 현장에는 부표가 약 5,50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중에 집계한 통계로는 스티로폼 부표가 72%, 친환경 부표가 28%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4년까지는 100%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현행 정책 여건을 보게 되면 탄소 중립과 탈플라스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50년도에 탄소 중립 추진에 대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 2050년 넷째로 그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밑에 예시를 든 것처럼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2조 원을 투자한다. 이유는 50년 넷째로 목표로 그린딜을 추진한다. 이런 해외 정책 사례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해서 환경 피해가 확대될 수가 있어서 국가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택배나 음식 배달, 플라스틱 폐기물이 보시는 수치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크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발생은 저감, 수거 처리 재활용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관 거버넌스 상기, 국제 협력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생은 저감인데요. 일단 해양으로 쓰레기가 이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부와 부표가 해양으로 많이 유입된다는 사항은 이제 다 주지에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어부 부표 쪽에 그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어부 보존금지하고 친환경 부표 쪽에 정책 역량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어부 보존금제도는 어부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존금을 판매 금액에 포함해서 우리 어민들께 판매를 하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회수가 되게 되면 그 보존금을 어민들께 돌려드리면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 그거를 잘 관리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친환경 부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24년까지는 100% 다 친환경 부표로 대체해서 스티로폼 부표는 완전히 퇴출시키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에만 571만 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드시는데 굴 양식장에서 부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특히 이제 양식 줄에다가 이렇게 쭉 굴들을 수화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을 빻아서 알굴을 이렇게 판매해서 사먹는 이렇게 조치기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최근에는 이제 알굴이 아니고 개체굴 방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사진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굴을 개체로 다 키워서 판매할 때도 굴을 통째로 이렇게 까지 않고
특채로 팔면은 이제 그게 레스토랑이나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오이스터 바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부가가치 높여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물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불을 끄게 되는 그 불껍데기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박신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잘게 짜게지거나 그래서 좀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체불로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판매가 되니까 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굴껍데기가 뭐 어촌 많이 쌓인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원 저감 사항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강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그 하천을 관리하는 수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이러한 그 협력 체계를 작년부터 협업 체계를 마련해서 하천 관리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 평시에는 이제 하국토 중심, 올려는 앞바다 중심으로 관리하다가 여름철 되면 그 지류지천까지 집중 차단 수급을 해서 하천에서 해양 쓰레기가 유입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수요과의 협조를 통해서 일회용품 등의 그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데요. 그 예로는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금지가 되고 생활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단 해양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나면은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입되고 나면은 그 수거 처리 부분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수거 확대를 위해서 일단 도서지역 쪽 쓰레기 수거를 위해 가지고 그 저감반선 7척을 일단 예산 기준으로 올해 건조를 완료해야 됩니다. 친적 쓰레기를 연 6,000톤까지 수거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바다 환경 지킴이를 올해 기준으로 좀 지자체 1,000명, 1,000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 바다 환경 지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0명으로 처음 출발했는데요. 그 지자체 쪽에서 시행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그 재정당국과 국회 협조를 받아서 1,000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상황을 봐도 조금 더 인원을 더 늘려서 지자체에서 좀 원활하게 해양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분포도 수립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를 통해서 해양 쓰레기나 미세 플라스틱 수거 장비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 재활용법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거한 쓰레기는 이제 해양 쓰레기 특성이 이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 쓰레기와 달리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처리하는 데서 전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 처리 시설을 이제 올해 지금 태안하고 통영 두 개소에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해양 쓰레기가 육상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폐기물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 조금 무형적으로 좀 넘어가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예산은 환경부 예산을 반영을 하되 필요한 적시라든가 이런 것을 협업을 해서 환경부와 해부가에 2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 6개가 동안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화해가지고 도서 지역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스티로폼 부표가 수거가 되면 이걸 압축해가지고 압축기 보급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이제 일정 비율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이건 이제 지금 부표라든가 긴 발장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의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새롭게 활용하는 이제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걸 확대하고 있는데, 하단 오른쪽에 작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저희 부에서
업사이클링 그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재택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폐플라스틱을 또 녹여서 이렇게 도어 스토퍼 고래 모양인데요. 요거는 지금 실용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 이런 데서 행사할 때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까지 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간 거버넌스 상립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것 중에는 예방도 있고 또 이제 수거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그 제주도 쪽에 그 관련에 대한 제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3개 해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초기에는 이걸 해변 입양 제도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비치 해가지고 해변을 관련된 제도의 그 기본 개념은 특정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해변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협약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이런 일단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4대 행정의 이동식 해양환경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번역별로 차례 한 대씩 해가지고 하고 있고, 온라인 해양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환경 교육 자료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확인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와 캠페인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협력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천에서 해양으로 이륙되는 쓰레기 차단을 위해서는 그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부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유입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를 작년에 수립했고요. 매 단기별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필요한 협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무청안에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작년 11월 4일에 시행되는 재정법이었는데요. 후속 개정을 또 한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4월 13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공포가 됐고 10월 14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게 되면 그 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저희 해수부 장관님이 되시고요. 관계부처, 차관, 그런 공공기관 장관분들이 참여해서 좀 책임 있는 부처간 협업을 나가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국제협력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양 쓰레기가 이게 해류를 타고 국가 간에 이동하는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사나 UNEP,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이거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국제 협약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 문제 제기 정도가 이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반 그룹이 형성돼서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제 규범화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국제협약 초안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작업반에서 이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협약 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해양 플라스틱이나 해양 쓰레기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적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격에 맞는 개독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그래서 ODA 사업도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에서 그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는 영양 강화 사업을 코이카와 협업해가지고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베트남, 필리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청항선을 영양 강화 같은 이제 사업도 병행하면서 청항선을 건조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까지 병행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사업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신남방 국가, 다른 국가들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언급하는 건 이제 산업 폐기물 탈플라스 대책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24일날 그 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 대책으로 확정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육상에서의 폐기물 관리 처리가 해양 폐기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고요.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정책 방향 목표를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기조하에서 대체 플라스틱 사용을 전환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보게 되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저감하고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5년까지 70% 상향하는데 50년까지는 이런 석유 계열 플라스틱을 제로화하겠다. 즉 넷제로 사용을 진행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 추진 방향에 맞춰서 대한 플라스틱 부분도 2050년까지 넷제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계획을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제7차 국제해양 폐기물 컨퍼런스에 대한 그 소개 내용입니다. 국제해양 폐기물 컨퍼런스라고 IMDC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머린 디브리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약으로 IMD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이 컨퍼런스가 그 미국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게 우리나라가 되는데요. 예, 미국의 노아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내부 방송을 통해서 확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지자체 공모를 거쳐가지고 부산광역시가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양대학이 소재한 부산광역시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해양 폐기물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 9월경이 되고요. 장소는 벨스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최하는 방식은 저희 해수부와 유엔환경계, UNEP가 공동 개최하고 미국의 노아나 또 NGO, 기업 등 다양한 기업 단체, 정부기관에서 참여하고 후원할 예정입니다. 한 5일간 정도로 보고 있고요. 행사 규모로 보게 되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간 지난 컨퍼런스의 예를 봐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참가자 수만 해서 10여 명이 넘고요. 참가국이 50개국 이상, 구두 발표에도 한 400개 이상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주제별로 분산해서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발표가 토론이 이어지고요. 포스터 발표도 한 170건입니다. 거의 학교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측정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전화기를 또 받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